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이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물어볼 때 아마 이제 몇 번 물어봤는데 됐고요. 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그럼 하루 종일 합시다 뭐 이제 이렇게 아마 했던 네. 그 장면. 국민의 감당 안 될 텐데. 감당할 게 뭐 있어요? 네? 별로 감당할 거 없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정권이 나를 흔들면 3개월이 무너진다고 한 예언을 실현시킨 분이기 때문에 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제 진짜 이제 오세훈 잡으러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예. 이제 어쨌든 7번 만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날짜라든지 뭐 장소, 며칠에는 청국장집, 30일에는 뭐 장어집,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내 앞에서 울었어. 그거는 송 셰프라고 하는 식당이었는데 그때 나경원이 더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막 울었다. 뭐 울었다, 뭐 질질 짰다. 이런 표현은 바로 옆에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네. 매우 좀 난감했을 것 같고요. 그런 주장하면서 네. 이제 어쨌든 핵심 의혹은 그거잖아요. 이제 그 이제 보궐선거 할 때 미공개 여론조사 13번인가 제공받고 후원회장 김한정 씨 통해서 3,300만 원 그 비용 대납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네, 있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부정을 했지만 아니 그거 그럼 해주면서 무슨 대가를 주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해요.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늘도 내 와이프가 아파트 열쇠 받아오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아파트를 준다고 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약속을 한 게 사실이면 요건 당연히 네, 당연히 처벌받는 법적 건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7번 만난 건 이런 건 되게 구체적인데 예. 뭐 울었다, 아파트 요 부분은 조금 약간 과잉된 수사학이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진지한 약속이 아닐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아파트 좀 이상하잖아요. 아파트 주는 건 어렵거든요. 임대주택 시프트를 예. 고가 저기 뭐 있잖아요. 반포 네네네네네. 라인에 이런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걸 당첨시켜 주겠다면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줘요? 그거는 세금 나가고 증여 나가고 하니까 일반적인 초식이 아니어서 네. 좀 개연성이 저는 약간 떨어지지 않나. 잘해주겠다라고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차라리 뭐, 낫는데 이건 걸리잖아요. 증여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누구를 뭐 내 채용을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거면 차라리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그쵸, 있는데 예. 아파트는 조금 이상하다. SH 고문을 주겠다. 이러면 차라리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그래서 오 시장도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는 했어요. 네. 여튼 이제 핵심은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이제 뭐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선거에 도움을 좀 줬고 그다음에 비용을 대납을 시킨 거. 요게 이제 핵심 뭐 범죄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네.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뭐 정황적인 상황들이 이제 몇 번 만났느냐 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신뢰성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게 더 신뢰를 할 만한 얘기인지를 이제 밝혀주는 몇 번 만났는지 횟수 같은 것들은 뭐 그 정황 정도는 되겠죠. 네. 그리 예. 예, 오세훈 시장이 이게 명태균 씨의 말을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특검 대질 조사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도와줬다, 아파트를 뭐 한 채 받기로 했다, 이제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아마 그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한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대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가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그게 굉장히 이 서울시장 향후에 출마에도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기소가 된다면, 근데 저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2번, 7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펴질 수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7번이 확인되면 네. 왜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건 뭐 사실 확인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일단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온 거는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하니까 저는 네. 권한이 없고 그래서 나온 거고 결론은 오세훈 시장한테 좀 상처를 입혀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제 뭐 오만 얘기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핵심은 뭐 다 됐고 뭐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네. 돈이 갔는데 그 돈이 정말로 여론조사를 뭐 제공한 대가로 갔느냐의 여부
근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제 뭐 감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게 우리가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네. 1년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서 또 수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뭐 7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울었냐 안 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황 증거를 통해서만 울었으니까 절박했으니까 줬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넘겨짚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질 신문에서 다 탁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11월 8일인가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저는 별거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근데 김한정 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왜냐면 뭐 대납했다는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은 다른 용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김영선은 김영선이 다 있었어요. 왜냐면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아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예,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도와줍니까?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죠. 김영선 의원이 오 시장에 대한 이제 좋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 나도 그래서 이제 김영선과의 관계 때문에 오 시장을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오세훈 시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는 뭐 배신자 관상? 이제 이런 얘기도 아마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상이라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 때문에 이제 내가 도와주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국감장에서 나올 법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또 뉴스가 또 많이 되기도 했고요. 이건 뭐 저희가 분석 내지는 뭐 평론을 하기보다는 저 영상 보면은 네. 명태균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같지 않아요? 한병도 의원은 증인이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본인 난감해하는. 질문한 사람도 당황제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초동의 특검 쪽에 가 있는 기자들이 네. 이 연애 편지 내용 쿼트를 따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내용 이게 지금 보고 연애 편지인지 아닌지는 해석이잖아요. 네. 그럼 이 문자 내용이 뭔지를 따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기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네.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원문이 있으니까. 검찰을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라고 이제 명태균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이게 연애 편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태균을 안 만나 주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좀 만나라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식구를 이용한 거지 뭐 이제 그럼 뭐 사모의 마음이 담긴 연애 편지는 아니란 취지로 이제 서울시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문자가 왔다는 거 부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문자는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이 조금 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시적 표현 같은 게 좀 있어서 예.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명태균 씨를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좀 표현을 한 만나라라고 거다. 서정적으로 하면서, 표현한 예. 것이다. 서정적 자아가. 그렇군요. 근데 그 내가 이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 꽃이었다. 뭐 이런 거겠죠.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뭐 이런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보낼 땐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내거든요. 예. 업무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부분. 예.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기엔 연애 편지처럼 문학적인 글구가 들어갔다고 판단한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라는 매개체를 가운데 두고 명태균과 오세훈이 몇 차례나 만났느냐, 같이도 만났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2번 만나고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안 만난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거짓과 사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라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면 불기소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거짓말 논란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재임 기간이나 선거에도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3일 날 어디 27일 청국장집, 30일 장어집, 뭐 송셰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본인의 방어 때문에 해놓은 그 말이 저는 그 본인에게 자충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뭐 정황들 얘기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게 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 네. 만남 횟수 같은 것도 만남 횟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워낙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 순간 명태균 씨는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지금 뭔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지금 막 해대는 거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감정 상태예요. 늘 이거 업데이트. 그 전날 그런 텐션. 그 전날 김건희 씨 재판 가서도 예. 내가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이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날도 결론은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개인적 감정이 엄청 많은 거죠. 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명함 줬는데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근이라고 명태근. 했다고 예. 하고 하는 네. 거 보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네. 나를 안 알아주네. 네. 두고 보자. 딱 그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만남 횟수 외에는 별게 없었다고 저는 봐요. 김영선 씨가 설령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자유인 거지. 이 범죄 본질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무관한 없는 거긴 얘기죠. 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선거에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받았는가 이거 사실 이것만 제대로 밝히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오세훈 네. 시장이 중국집에서 울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쏠린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대질 조사도 있지만 네. 경상남도 국감에 또 출연하신다고 명태균 씨가. 그쵸. 네. 네. 그럼 여기 이제 또 홍준표. 네. 네. 그게 또 이제 남아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칠불사까지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국감으로 딱히 이제 홍매화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이 경상남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요? 칠불사 경상남도 있잖아요. 하동에 있잖아요. 칠불사도 경상남도에 있네요. 하동에 하동.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네. 끝나지 않았다. 요것만 짚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선이 결혼 안 했잖아요. 골드미 쓰잖아요. 나는 둘이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요. 명태균 씨. 네. 어제 서울시 국감이 있었잖아요. 뜨겁더라고요. 이걸 누가 그러던데 오명대전. 근데 명을 앞에 놓줘야 될 것 같아요. 명호대전. 아니 아니야. 오명을 썼다 이래야지. 그래서 오명이구나. 둘 다 오명을 쓴 거지. 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을 했고, 근데 이게 난 그런 것 같아. 서로가 이제 눈을 보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고 명태균 씨는 그 특유의 그 버럭버럭을 어제 여러 차례 보여줬고 나는 명태균 씨가 했던 말 중에 물론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약간 유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울었다. 질질 짰다. 질질 짰다.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았습니다. 예,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 2번 만났다.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 네. 횟수 자체가 다른데 그 횟수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스토킹 당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횟수가 정확히 몇 회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만남이 있었는데 오세훈은 인정하지 않고 명태균은 인정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대가.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표현을 반대급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뭐 중식당에서 뭐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내용 중에 오세훈 시장이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는데 혹시 숙소가 있냐라고 물으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어떤 대가를 제공한다 그랬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 네, 예. 그 본인의 부인도 키를 받아오라고 했다. 네. 네, 안 그러면 쫓겨난다. 얘기 됐어요. 이번에 가면 그때 못 받은 키 받아와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오면 항상 받을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아파트를 좋아해. 지난번에 그 김건희 윤석열한테도 아크로비스타 준다 그랬다 이랬잖아요. 그 얘기 했었죠. 여론조사에서. 예. 기억나요. 자, 근데 어제 전반적인 인상은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에 그리고 이제 이미 오세훈 시장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파산 국면에 접어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적벽대전 전에 오늘 그왜 표현 좋아. 스케일이 적벽대전 전에 화살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가갖고 화살을 막 쏘잖아요. 예. 그리고 유유히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직 동남풍이 안 불어서 화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늘 여기 2단계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늘 화공은 안 써요. 그렇지. 예, 예. 이 오세훈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개월째 뭐 쏟아내기만 하고 있죠. 쏟아내기만 예.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그런 결정적인 게 뭐야? 화공이 뭐야?라고 하면 그게 오세훈한테도 안 나오고 이준석한테도 안 나오고 맞아요. 홍준표한테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거든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난 증거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증거가 있다면 검찰도 특검도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가 예.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보면 정치인 오세훈이 이제 앞으로 좀 힘들겠구나 이제 말하자면 명태균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거는 인식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법리적으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지금 영향가가 좀, 있느냐.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예요. 네. 자기가 그냥 혼자 말로 뭐 연애 편지가 나온다, 문자가 나온다, 왜 올드미스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쌀데기 없는 그러니까 얘기들이 그런 계속 얘기가 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증거 진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다고 하지만 계속 그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것은 까짓거리 이 수준 이상으로 뭔가가 그러면 범법행위가 되는 위법행위가 되는 예.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나와요. 게다가 여기에도 위험한 게 검사하고 명태균 간의 유착관계가 또 보인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검사한테 얘기 다 했어. 내가 검사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오세훈 압수수색 하잖아. 내가 검사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검사가 나한테 명태균 씨 드디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걸 녹음해놨다는 거예요. 4번이나. 그리고 뭐 검사랑 그게 가능해? 친해졌다. 예. 검사랑 친절하게 대해줬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뭐라고 내놓는 게 없어요. 뭐 그러면 포인트를 보자면 네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걸 해줬다는 것인데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뭐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 이런 얘기들도 어제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다리 놔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했냐. 네.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뭐 돈을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자료와 증거가 나와야 이게 다음 맞습니다.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나머지 가십들이야. 예. 뭐 이게 여기 들으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야. 뭐 양념이라고 보자면 본질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 얘기했어요. 11월 8일인가요? 대질신문 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특검에서. 그때 이야기 다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11월 8일까지 또 뉴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또 김건희 씨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좀 모순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미래 한국 연구소라는 여론 단체가 이 오세훈 사건에서는 내가 이거 갖다 주고 이거 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데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김건희 씨한테는 조금밖에 안 했어. 이거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비공표 여론조사라서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세훈에 대해서는 이건 뭐 13번이나 해줬는데 김한정 씨가 대신 줬어. 그러니까 약간 이러니까 과연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이걸 좀 자처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뭐 이게 진짜 처음 명태균 씨 등장해서 뭐 황금폰이 어쩌니 뭐니 할 때는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것처럼 그랬죠. 벌렁벌렁거리다가 지금은 그냥 원오브 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1월 8일 날 뭐 대질하면 오세훈 시장이 모르겠어요. 자신의 뭐 여러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질 신문이라는 걸 하면 둘이 같이 앉혀놓습니까? 네. 네. 그럼 서로 막 싸우나요? 엄청 싸우기도 하죠. 재지도 사람마다. 네. 근데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수사관이 여기다 하나 물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반응도 물어보고 이런 것도 하죠. 자, 이 대질 신문. 이거 둘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먼저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하자 그랬다. 자기가 하자 그랬다는데 명태균 씨는 뭐 또 딴소리 막 하던데 뭐 내가 거짓말쟁이면 막 저거 막. 그리고 이분하고 대화가 안 돼요.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하나 보면 A를 물어보면 B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B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게 되면 또 C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잘났다로 또 결론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인물을 저렇게 계속 밖에 저렇게 두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연결되는 그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 혹은 또 이준석 네.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 있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도 있죠. 있고 많죠. 예.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예. 원래는 불안했는데 오히려 이 명태균 씨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저 정도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왜 명태균 씨가 어제 한 말이 국민의힘 여기 의원들 중에 나한테 그거 안 받은 사람 있냐, 나한테 괜찮겠어요? 신세 앉은 사람 어디 있냐, 예.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그 동안에 한 말은 또 전부 다 이름 하나라도 나오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박해왔거든요. 예. 자, 11월 8일 날 또 한번 보자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당선되자마자 사법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보도하고 홍준표 사실 의원님의 측근인 최영희 씨를 좀 타겟으로 했던 보도인데 경찰에 가서 이제 무혐의로 끝났던 거라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 사진이 2021년에 4월에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이른바 이제 김종인 씨 만났다고 할 때 있었던 제주별장의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입수했던 사진에 보니까 김한정 씨 오세훈의 오랜 회장이 김한정 씨가 사진에 있더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중자애하시라 오 시장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근거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보도됐던 거 보면은 강혜경 씨가 김한정 씨, 그러니까 오세훈 스폰서인 김한정 씨한테 송금받은 3,300만 원 입금 내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오세훈 씨가 그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식당도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그 서울 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송땡땡 그 중식당에 또 추미애 의원님도 자주 오셨답니다. 그분 그때 사장님 만나봤더니 오세훈 시장님이 단골이었고 당선 전까지도 오셨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야기가 상당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명태균 씨가 자중자애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공판 출석하면서 이 여론조사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던 목적은 이미 끝났으니까 사기범들 오히려 기소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당당하시기에는 좀 그렇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으셨지만 상당히 좀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재판, 출석을 해서 오세훈 시장 재판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서울도 재선거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차라리 이번에 그 투표용지 구속 사태 이때 이제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 자리를 보존할 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이겼지만 이거는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했으면 살 길이 열렸을 거다. 근데 절대로 오세훈은 그럴 인간이 아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던졌으면 대선 가도에 올랐대요. 국민 사람들 아마 진짜로 이걸 이겼는데 예전에 무상급식 던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못 던지고 있는데 본인은 진짜로 재선 가면 질까봐. 질까봐 못 던진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의 재선거 주장은 오세훈 빼고 하자는 거다. 오세훈 빼고 나머지는 하자. 근데 뭐 송파가 지금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오세훈 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려면 서울부터 다시 해야지. 혼자 주장이 장동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김재수 의원이 뭔데 해석기를 씁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도 전국 다 재선거 하자고 하더만. 그러니까 오늘도 전국 재선거 하자고 얘기했어요. 김재수 지 생각이에요. 왜 자기 위스풀 싱킹을 남한테 강요합니까? 장동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장동혁은 오히려 원포인트로 하자면 서울을 하고 싶을걸요? 아니야. 서울 부산. 서울 부산 투포인트로. 투포인트로 하고 싶을 거다. 근데 또 우리 명태균 선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2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올리셨군요. 오세훈 시장은 부끄러움이 없구나. 오늘 내가 뱉은 말은 다 업으로 돌아올 것이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사람 도리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명태균 일당 기소해야 된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엎어치기를 하려고 나오니까 명태균 씨가 되치기를 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다. 그냥 넘어갈 뿐은 아니다. 그 명태균 씨를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었는데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씨는 이제
좀 더 아래로 보고 있으시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시고 알로 본다. 그다음에 본인은 잃을 게 없습니다. 네. 오세훈 씨는 잃을 게 많지만 예. 그래서 저번에도 김영선 전 의원의 무슨 편지 이야기 그리고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좀 밝혀지긴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공격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오세훈 씨를 곤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네, 아까 오세훈은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다음 달에 선고 나올걸요 1심? 명태균 씨가 뭐 얘기를 하셨더만요. 근데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김건희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가 왜 나왔냐?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받았지만 김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돈을 주거나 한 건 없어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이쪽에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 요게 이제 공소장의 내용인데 그게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창원지검에서 2024년에 계엄 내란 일으키기 전에 이 수사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정유미 창원지검장 있는 그 창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을 기소를 안 했어요. 정치자금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창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을 혐의를 그냥 무혐의로 끝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굉장히. 공직선거법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으로 만약에 기소를 했다면 유죄가 났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매건 매직이죠. 이게 공짜로 받고 그 자리를 줬다. 김영선에 공천을 줬다. 이건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가다 보니까 명태균 씨는 정치활동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무죄받고 명태균 씨도 무죄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세훈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이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이런 여론조사비 대납을 받았다라고 최초로 보도한 게 제가 한 겁니다. 예,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했고 저와 저희 팀원들이 집중 보도를 했고 그 스폰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도 저희가 저희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것도 보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이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자기들이 안 하고 대구경찰청으로 보내버려요. 대구시장인데 대구경찰청으로 보내버리면 대구경찰청장이 대구시장 수사를 합니까? 홍준표는 이상하게도 특검에서도 수사를 안 받았어요. 이 부분 되게 저 미스터리합니다. 갑자기 막 하와이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지금까지도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25년 한 2월경인가 그 자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해하는 세력이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지만 집권 여당은 뭐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 아직 파면 뭐 받기도 전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를 말아 나오려고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어찌됐든 지금 오세훈이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은 김건희와 다른 케이스는 오세훈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줄 거다. 자기 스폰서 김한정을 지목을 했고 안 그랬으면 명태균 씨가 이 스폰서 김한정과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어떻게 강혜경 씨 계좌로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명태균과 강혜경이 누군지를 김한정을 처음부터 스폰서를 알았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스폰서로부터 3,300만 원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보도할 때 계좌까지 했는데 그게 그대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제 생각엔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합 3,300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입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사건이 다른 거죠. 김건희는 뭐 돈을 주거나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3자가 대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자금을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오세훈이 3,300만 원을 뭐 그중에 아니면 그중에 일부라도 받은 게 되죠. 인정이. 이렇게 되면 유죄입니다. 이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법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판사, 상식이 있는 정의로운 판사가 만나면 1심 판사라면 이건 그냥 유죄가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그냥 유죄가 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죠.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사건이 복잡하지가 않아서요. 공판도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만약에 이제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633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1심 6개월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범죄들은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럼 1년 안에 끝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심플한 사건이어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 선고가 나오면 2심은
2달 안에 끝납니다. 2달 안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정의로운 판사가 했을 때 이게 이 조건이 많은 거죠. 뭐 수구 꼴통 윤호 개인을 암묵적으로 좋아한다거나 지지한 그런 판사를 만나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근데 판사들이 유죄인 거를 무죄인 걸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예 유죄가 있는데 그냥 이걸 무죄를 주려면 그 이유를 자기가 대야 되는데, 특히 1심도 그렇고 2심에 같이 3명이 판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재판장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한 명이 태클 걸어버리면. 근데 만약에 1심에 무죄가,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오면 2심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2,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3심 대법원을 갔는데 원칙대로 금방 나온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죠. 재선거. 이거는 그냥 가정해 드리는 말씀인데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최초 보도를 제가 했고 그 사건에서 잘 알고, 김건희와 케이스와 비교해도 오세훈의 케이스는 다르고 대납자가 존재를 하고 대납한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관련 뭐 강혜경 씨의 진술, 그리고 이 사건이 유일하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치한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이 김건희에 관련해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달랐어요. 근데 오세훈 사건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하고 미래한국연구소장이었던 김태율 소장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3인 성호죠. 3명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증도 있잖아요. 입금 내역. 물증. 뭐 자기들은,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겠지만 부인을 한 걸 뒤집을 만한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도 그 경고를 했던데, 잔칫날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자중 뭐 자해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대법원이까지 판단을 빨리 해준다면 내년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냥 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수준의 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하려고 들었는데, 이런저런 뭐 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울적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럴 때일수록 떨어진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죽도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의 그 의원들, 뭐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그럴까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게 되게 황당한 선거 결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분석도 있고 그걸 잘 극복해 나가면 될 텐데,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뭐 완벽하게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지만 이거는 그거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인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총선은 2년 후면 열리는 것이고, 2년도 안 남았죠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 수수 1심 선고도 곧 나온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식물시장이죠. 지금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뭐 세운사구역, 종묘 세운사구역 개발, 뭐 한강버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 못 벌입니다. 그 예산 큰 돈들 쓰려면 다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거 절대 못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시의회는 이번에 GTX 뭐 철근 누락이랄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이랄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정조사를 해서 오세훈을 불러다가 추궁을 해야겠죠. 스스로 셀프 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이거를 서울시 대대적으로 내부 감찰을 벌였을 텐데, 자기는 잘한 일이라고 하니까 내부 감찰은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불러다 추궁을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